정혜호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용히 일어났다. 오래된 전기포트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웠다. 아내가 깨지 않도록 발끝을 살짝 들고 걸으며 준비한 보온병에 따뜻한 차를 담는다.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는 건 익숙했지만 퇴직 후 다시 새벽 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마음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파트 단지를 비추고 있었다. 그는 허리춤이 조금 해진 경비복 점퍼를 걸쳐 입으며 짧게 숨을 고른다. 예전 같지 않은 무릎 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오늘도 그는 그저 조용히 손바닥으로 무릎을 쓸어내리고 문을 나섰다. 여보, 다녀와요. 침대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작은 목소리에 혜호의 걸음이 잠시 멈춘다. 응, 자요. 아직 새벽이야. 그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아내가 다시 잠드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서야 마음이 놓였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시작합니다. 아내 박영씨는 3년 전 심장 수술을 받은 이후로 꾸준한 약 치료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나이는 어느새 60을 넘겼고 식사만 조금 잘못해도 숨이 찬다고 했다. 혜호는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았다. 그래서였다. 정년퇴직으로 한숨 돌리려던 삶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아내의 치료비를 꾸준히 감당하기 위해서였다. 버스를 타고 20분쯤 달리자 중소제조 공장의 넓은 공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벽면에 한빛기계산업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붉은 조명 아래에서 어쩐지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나는 듯했다. 혜호는 경비실에 들어가 조용히 교대 일지를 확인했다. 전날 근무자가 써둔 메모에는 생산 라인 일부 점검 일정이 적혀 있었다. 정 선생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막 퇴근하던 주간 경비원 강재호가 인사를 건넸다. 습관이지. 뭐 늦게 일어나는 재주가 없어서. 혜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다. 허리 괜찮으세요? 요즘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던데. 괜찮아. 몸은 조금씩 늙어도 할 건 해야지. 재호가 돌아가고 난 뒤 경비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혜호는 난방기를 살짝 켜고 CCTV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공장 앞 도로엔 가끔 화물차 한두 대가 지나갈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적막한 새벽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익숙했다. 30년 동안 시설관리과에서 현장을 뛰고 불편한 민원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던 시절. 그때도 그는 늘 가장 먼저 출근해 불이 꺼진 사무실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랐다. 그는 직원이 아니라 재취업한 노년 인력이었다. 그 사실이 종종 가슴을 살짝 쓸어 누를 때가 있었다. 새벽 6시 즈음 공장 정문 쪽에서 기계 소리가 들렸다. 야간 조업을 끝낸 기사 몇 명이 트럭에서 자재를 내리며 이동하고 있었다. 혜호는 형광조끼를 걸쳐 입고 밖으로 나가 트럭을 안내했다. 여기 잠시만 세우시고 자재는 오른쪽 라인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기사들은 그를 존중하는 태도로 인사했다. 예, 경비님.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다. 그래, 누군가는 내 일을 필요로 하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근무를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새벽볕이 공장 벽면을 밝히기 시작했다. 아내의 약봉투가 담긴 가방을 떠올리며 혜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자신이 다시 일을 선택한 이유, 책임감, 가족을 위한 마음, 그것들이 그의 어깨를 묵직하게 누르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에도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도 버티자. 꼭 버텨야 한다. 그는 몰랐다. 이렇게 평온해 보이는 새벽이 곧 거센 갈등의 전조가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갈등이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만큼 큰 사건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도. 정혜호가 경비실에서 교대 준비를 하던 어느 날
공장 안쪽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생산팀 직원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었다. 해오는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점검표가 또 훼손됐다고. 대체 누가 그랬어? 굵은 목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다. 생산팀장 박문철이었다. 공장에서 일한 지 오래된 그는 강한 성격과 단호한 업무 스타일로 유명했다. 해오가 다가가자 문철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시선을 꽂았다. 정경비원. 딱딱한 말투였다. 어제 야간 근무자가 정 선생님 맞죠?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인지요? 해오는 차분히 대답했다. 문철은 손에 구겨진 점검표 하나를 들고 흔들었다. 새로 도입된 기계 점검표예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밤사이 이렇게 훼손돼 있네요. 경비원이 근무 중에 시설을 지키는 게 기본 아닌가요? 근처에 있던 직원들이 슬며시 시선을 피했다. 누가 봐도 해오에게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였다. 해오는 당황했지만 억울함을 숨기고 말했다. 팀장님, 야간에는 생산라인 출입이 제한돼서 전 직원이 출입 등록을 하고 지나갑니다. 어젯밤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혹시 낮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잖아요. 문철이 말을 끊었다. 당신이 제대로 보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귀찮아서 점검을 소홀히 하신 겁니까? 그 말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실려 있었다. 순간 뒤통수에 열이 차오르는 듯 했지만 해오는 표현하지 않았다. 30년 공직 생활 동안 억울한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갈등이 커지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약자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해오는 되도록 부드럽게 답했다. 그러나 문철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다. 이 공장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책임감 없이 일하면 곤란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점검표는 오전에 작업하던 기원 씨가. 그러자 문철은 날카롭게 돌아봤다. 뭐라고? 직원은 얼굴이 하얘졌다. 아닙니다. 해오는 그 작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부 사정에 개입해봤자 더 큰 갈등만 생길 것이다. 문철은 마지막으로 비꼬듯 말했다. 정경비원, 다음부터 이런 일 생기면 책임 묻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돌아가자 주변의 웅성거림은 다시 잦아들었지만 해오의 마음엔 묵직한 돌덩이가 하나 얹힌 듯 했다. 경비실로 돌아오며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일이 쉽지 않겠군. 그날 이후 문철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출입증 확인이 조금 늦었다고 노인네가 일 처리가 느리다고 핀잔을 주고 단순한 안내 실수에도 제대로 보고나 계시냐며 면박을 줬다. 직접적인 폭언은 아니었지만 해오의 자존심을 서서히 갉아먹는 말들이었다. 동료 경비원 강재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 선생님, 요즘 팀장님이 너무하네요. 괜찮으세요? 해오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나이 먹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칠까 말하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스스로 위로할 뿐이었다. 그러나 작은 균열은 어느새 깊은 틈이 되어가고 있었다. 문철의 태도는 단순한 감정적 언행을 넘어 점점 해오를 문제 직원으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오는 모니터 앞에 앉아 공장의 넓은 공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이 생기겠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인 폭풍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정혜호의 아들 정민수는 아버지가 경비 일을 다시 시작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복잡했다.
겉으론 아버지 아직 정정하신데 뭐 어떠냐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론 늘 걸렸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누구보다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새벽마다 낡은 경비실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민수에게 계속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정비소 일을 마치고 공구를 정리한 뒤 집으로 가려던 순간 그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 공장 근처로 차를 몰았다.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나 그냥 슬쩍 보고 가자. 그는 가볍게 생각하고 공장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공장 내부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민수의 발걸음이 멈췄다. 정경비원, 하루에 2번 점검하는 것도 힘듭니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분명 공격적인 말투였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건물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조금 어둑한 통로 끝에서 아버지가 보였다. 아버지는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앞엔 생산팀장 박문철이 서 있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시면 곤란하다고요. 공장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들 봐주지 않아요.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민수에게는 칼날처럼 꽂혔다. 평생 남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을 거의 본 적 없는 아버지였다. 어릴 때는 동네 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따끔하게 혼내던 사람이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기죽지 않는 강단이 있었다. 그런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낮게 작게 말하고 있었다. 민수의 발이 저절로 앞으로 향했다. 잠깐만요. 문철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십니까? 민수는 아버지 옆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몰아붙일 이유 없습니다. 점검표 훼손된 거 아버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해오의 표정이 굳었다. 민수야, 왜 왔어? 돌아가라. 하지만 민수는 물러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다루셔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근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붙이면. 문철이 민수를 가로막았다. 여긴 근무지입니다. 가족이 와서 감정적으로 나서면 더 혼란만 생기죠. 정 경비원께서 실수한 부분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게 제 일이고요. 민수는 이를 악물었다. 차마 욕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버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그만해라. 집에 가. 괜찮아. 그 말이 민수를 더 아프게 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 대부분 괜찮지 않을 때였다. 그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한 발 물러났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고개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일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있다 일어나고 다시 걸음을 옮겨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고개를 숙인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결국 그는 결심했다.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공장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인근 편의점에서 생수 하나를 사들고 조용히 경비실을 찾았다. 아버지는 마침 교대 전이었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왔냐? 해오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가는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 어제 일 그냥 넘길 생각하지 마세요. 민수는 다짜고짜 말을 꺼냈다. 하지만 해오는 고개를 저었다. 일하다 보면 다 그런 일 있는 거야. 괜히 키우면 나만 손해야. 괜찮다 했잖아. 민수는 부드럽게 답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 하면 난 더 걱정돼요. 해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아버지는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 말이 민수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경비실 문이 열리며 직원 2명이 들어왔다. 교대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민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돌아서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버지는 책임질 게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다. 누군가 일부러 덮어 씌운 거라면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날부터 민수는 공장 주변을 둘러보고 직원들에게 말을 걸고 출입 기록과 CCTV가 어떻게 관리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몰래 말리려 할 것을 알았기에 조용히 움직였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에게 씌워졌던 점검표 훼손 사건. 그 사건의 진실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아주 가까이 오고 있었다. 정민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공장 주변 사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출입 기록과 CCTV 위치, 직원들의 야간 동선을 파악했다. 아버지를 곤란하게 만든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공장 외곽의 흡연구역에서 2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다. 아, 그 점검표일? 그거 그냥 문철 팀장이 조용히 덮으려 했던 거잖아. 근데 왜 정경비원한테 덮어 씌운 거야? 기원 씨 실수였대. 근데 문철 팀장이 그런 거 알면 본인 관리 책임 문제 생긴다더라. 그래서 그냥. 2 사람의 대화는 그 뒤로 더 낮아졌지만 민수에게는 이미 충분했다. 숨을 들이켠 그는 차근차근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점검표 훼손은 생산 직원 기원이 실수했다. 문철 팀장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평가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떠넘겼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민수는 직접 공장 안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부탁해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다. CCTV 있잖아. 지인이 목소리를 낮췄다. 점검표가 훼손된 시각이 찍혔는데 그때 정경비원은 아예 초소 밖으로 안 나갔더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아버지는 완전 누명 쓴 거잖아요. 지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철 팀장도 그 영상 봤을걸. 근데 그냥 모른 척한 거지. 민수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가슴 안에서 들끓던 분노가 정점에 달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무작정 따지러 달려갈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새벽 민수는 공장 근처에 다시 나타났다. 정교하게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 바로 앞에서 그는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가 보자 그는 곧장 다가갔다. 아버지, 잠깐만요. 오늘은 같이 가요. 왜 또 이러냐? 집에 있어도 될 텐데. 중요한 얘기예요. 혜호는 민수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 있나? 증거 찾았습니다. 민수는 낮게 말했다. 점검표 훼손 아버지가 아니라 생산 직원 기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문철 팀장은 그걸 알고도 아버지 탓으로 돌렸습니다. 혜호는 말문이 막힌 듯 멈춰섰다. 그게 확실하냐? 네. 직원들 얘기, 출입 기록, 그리고 CCTV까지 있어요. 혜호는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공장 정문을 지나며 말없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기쁨도 분노도 당장 판단할 수도 없는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있었다. 민수야, 그걸 왜 내가 나서서? 아버지가 억울한데 누가 나서야 합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걸음을 멈춰 공장 쪽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표정은 분명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결심이 서는 듯도 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수집한 자료를 정리해 공장장에게 전달했다. 직원 진술, 정확한 CCTV 시간대, 기원의 작업 기록, 점검표 훼손 시점. 공장장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상당히 정확한 자료들이네요. 이걸 어디서? 제가 모았습니다. 제 아버지의 명예와 직장이 걸린 문제라서요. 공장장은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진상조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끝냈다는 마음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혜호는 여전히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괜찮아요? 민수가 묻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수야, 나도 이제는 당당해야겠구나. 그는 힘없이 웃었다. 너한테 부끄럽지 않으려면. 아버지의 그 말은 민수의 가슴을 깊게 울렸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일뿐이었다. 그리고 곧 그 진실은 모두의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공장 진상조사는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다. 증거가 워낙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팀장 문철은 처음 며칠 동안 고집스럽게 버텼다. 내가 왜 그랬다고 단정합니까? 점검표를 누가 훼손했는지 난 모릅니다. 정혜호 경비원이 업무를 소홀히 한 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증거 하나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단숨에 역전됐다. 바로 CCTV 원본 영상이었다. 정확히 새벽 1시 13분. 생산직 기원이 허둥지둥 점검표를 떨어뜨리고 그걸 급히 주워 아무렇게나 꽂아두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어진 화면엔 혜호의 초소가 비어있지 않은 모습까지 선명했다. 정혜호가 현장에 없었다는 문철의 주장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철 팀장. 공장장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할 말 있습니까? 문철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떨궜다. 관리 책임이 제게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본사 평가가 너무 가까워서 제 실수로 기록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죄 없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말입니까? 공장장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문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혜호가 불려 들어왔다. 그는 조사 결과를 얼추 짐작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긴장과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 경비원님. 공장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말했다. 이번 일은 명백한 오해이자 책임 회피였습니다. 정 경비원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혜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저는 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이 잘 마무리되기만 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민수가 문을 닫고 들어오며 말했다. 그는 일부러 공식 자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였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하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평생 참고 양보하고 남 먼저 챙기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그 성실함을 악용했습니다. 이건 참을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혜호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억지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혜호 경비원님에 대한 모든 징계는 즉시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받으신 정신적 피해와 명예 실추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겠습니다. 문철 팀장 쪽으로 시선이 옮겨갔다. 문철 팀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책임 회피, 허위 보고,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 더 이상 팀장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문철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혜호는 고개를 저었다. 문철 팀장님, 저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잘못한 게 있다면 그저 배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철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공장장이 해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오 역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민수는 아버지의 손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다. 해오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일주일 뒤 공장은 작은 변화를 맞았다. 정해오는 야간 근무에서 벗어나 낮 근무로 전환됐고 휴게 시간과 업무 권한도 대폭 늘어났다. 경비실 내부도 정비되며 훨씬 따뜻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바뀌었다. 동료 직원들도 하나둘 해오를 찾아와 사과와 격려를 건넸다. 정 선배님, 이번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해오는 늘 그렇듯 미소 지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다 지나간 일인데 뭐. 다들 마음만으로도 고맙지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가 집으로 돌아온 뒤였다. 민수와 식탁에 마주 앉아 있을 때였다. 해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이번 일 정말 고맙다. 민수는 웃으며 물컵을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억울하면 당연히 나서야죠. 해오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을 고개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말이다 평생 남들 돕는 게 내 일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도움받는 것도 용기입니다, 아버지. 해오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그날 밤 아버지는 유난히 오래도록 안방에 불을 켜두었다. 아마도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내려놓아지는 중인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 뒤로 해오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그의 발걸음엔 전과 다른 힘이 담겨 있었다. 누명은 벗겨졌고 명예는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그는 다시 스스로 존중받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한 사람이 억울함을 벗고 다시 존중받는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부당함을 겪고도 참는 것이 당연한 듯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누군가의 한마디 지지, 그리고 함께 서주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정혜호 씨처럼 조용히 살아온 누군가가 뒤늦게라도 빛을 찾을 수 있었던 건 곁에 있던 가족과 동료들의 용기 덕분이었죠.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도 말없이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따뜻한 관심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는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